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2월 12일 수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별일 없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28 123포인트가 상승을 한 44,593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0.36% 70포인트가 조정을 받은 19,64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은 0.03% 상승한 6,068포인트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 지수의 움직임들이 갈리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우지수의 독주라고 할까요? 다우지수의 독주가 여전히 좀 주도적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나스닥이 등락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미지로 같이 한번 보시면 더 뚜렷하게 잘 보이실 텐데요. 다우지수는 그래도 좀 연속성이라는 게 보입니다. 좀 연속성이라는 게 보여서 상승할 땐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받고 상승할 때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줏대 없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미국 지수에 대해서 특히 선물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에 현재는 추세적인 관점보다는 비추세적인 관점인 박스권 전략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해당 부분에 의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오늘 밤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면, 우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었죠. 예정됐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역시나 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현재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서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견고한 편에 있고 노동시장 또한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서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연준의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연준이 추측하는 것이 올바르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연준은 급하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었는데, 이제 문제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가가 좀 안정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탄탄하다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비지표나 인플레 지표 등에서 이미 앞서서 관세 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연준이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 신경을 안 쓰는 듯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겠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락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말씀드리고 있는 박스권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어제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지금 이제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나면 인플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해당 발언들이 있었을 때 국채금리가 움직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분쟁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현물의 관점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사항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물들은 뭐라고 할까요? 별로입니다. 네, 현물들이 좀 별로예요.
엔비디아가 딱 주춤하자마자 시장이 브레이킹이 잡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고가에서 상승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많이 눌려있는 구조거든요. 이 정도로 추세가 좀 눌려있다고 하면 사실 증시가 이 리듬에 맞춰서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좀 움직였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가는 좀 움직임이 달라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 현물과 주식 간의 계리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의 조정 속도를 봐보세요. 자, 그리고 동시간대 나스닥을 좀 봅시다. 차트를 같은 크기로 맞추고요. 자, 봤을 때 12월 18일 날 테슬라가 고가를 찍었습니다. 12월 18일 날 나스닥이 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그런데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괴리가 이런 개념입니다. 주가 밀려라 올려라가 아니라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내려와야죠. 자, 학교에서 한반 요즘 몇 명이나 저 때는 40명 50명이었는데 학교에서 제가 있었던 얘기를 합시다. 50명이 그 반이 토요일날 동네에 산을 등반하기로 했어요. 담임선생님 명령 때문에. 자, 그래서 50명이 출발지에 모여서 서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까지 하면 51명이 있죠. 자, 그래서 담임선생님의 진두지휘 속에서 51명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서 51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잘 올라온 거죠. 다 같이 잘 손에 손잡고 올라온 거죠.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야호하고 사진 찍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50명인 거야. 그럼 한 명이 없어요. 그럼 담임선생님이 한 명이 없으니까 야 가자 이러실까요? 아니면 한 명이 어디 있는지 주변 사람들 확인을 시킬까요? 확인을 시키죠. 이 얘기예요. 51명이 분명히 같이 올라왔는데 언제까지? 12월 18일까지. 그 뒤에 움직임이 달라.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이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체 종목을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대체 종목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같은 날 고점을 찍은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의 계리율이 여기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제가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추세가 있다 없다를 굳이 언급하지 아니하고 박스권이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 때문이겠죠. 지금 이제 CPI 발표가 났을 때 아마 소비 지표들은 이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을 또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은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어젯밤에는 그래도 백악관이 조용했던 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3월 12일 날 날짜들을 재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뚜렷하게 뭔가 결정나지 않은 좀 불확실성 구간입니다. 불확실성 구간인 만큼 일단은 기본적인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향후 증시의 추이를 살펴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 이번 주 어제까지는 사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을 제외하면 아주 띠네 지표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CPI, 내일 PPI, 실업수당, 그 다음에 금요일날 소매 판매까지 연결지어지는 아주 무지막지한 지표의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주 초반에 지표가 너무 없어서 좀 심심했는데 오늘부터 지표가 좀 강하게 발표되는 만큼 아마 현재 전개 중인 보복관세, 상호관세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실질적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